자, 오늘은 사연부터 만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남성육아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서흥원님이 보내주신 초보 아빠의 행복한 육아휴직 체험기입니다. 네. 저는 육아휴직 6개월 차인 아빠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자율 출근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업하는 아내와 시간을 조율해가며 육아를 분담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저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육아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무난하게 육아휴직을 허락받았겠다. 나름 육아에 관심도 많아서 이 기회에 아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자기계발도 틈틈이 해야지 하면서 핑크빛 상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의 제 삶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째,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휴직하기 전에는 아이한테 짜증내는 부모를 보면 부모가 돼서 왜 저렇게 아이한테 짜증을 내? 저 정도도 못 참나? 했었어요. 그런데 종일 아이와 붙어 있으면서 아이가 끊임없이 배고프다, 맘마 달라, 심심하다, 재미있게 해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집에 있으니 답답하다, 밖에 나가 놀자, 졸리다, 자세가 불편하다 등등 많은 걸 요구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참 못났다는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육아는 체력전이었습니다. 나름 2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며 몸 관리를 했던지라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육아 시작 열흘 만에 아이를 들어 올리는데 손목이 시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찌릿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 돌보는 엄마들이 흔히 겪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휴직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집이 어지러져 있고 육아에 지친 아내를 보면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내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셋째, 아이와 놀아주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몸으로 계속 놀아주자니 내가 힘들고 그래서 교육적이면서도 지치지 않을 놀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제야 왜 부모들이 아이들과 누워서 하는 병원 놀이를 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넷째,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었죠. 낮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아유, 저 집 아빠는 직장이 없나 봐. 이 시간에 애들 데리고 백화점에 왔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에 유모차에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스티커라도 붙이고 싶었죠. 누군가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말을 했던데 저도 육아휴직 서너 달 만에 이제는 아이와 단둘이 있어도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시큰거렸던 손목과 무릎은 꾸준히 운동해서 다시 좋아졌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름도 웬만큼 알고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이의 웃음, 애교, 재롱을 보며 아이 키우는 행복을 느끼는 게 정말 좋아요. 육아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젠 제 주변 아빠들이 보이더군요. 다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직장 내 눈치, 휴직 후 수입 감소,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저처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아 고민을 하고 있고 육아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하고 계시는 네네.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저께 웬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외국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아빠들이 애들하고 매일 보내는 시간은 300분. 우리나라 아빠들이 애하고 눈을 맞춰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시간은 6분. 아유, 50배가 차이가 난다는 게 나왔습니다. 예. 그 대신 그 나라는 뭐 정말 남녀 평등에다가 뭐 육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얼마큼을 휴직을 해야만 되게 돼 있고. 휴직이 의무군요. 네, 그래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쓸 수 있어요. 이쪽이 먼저 쓰면 그다음엔 아내가 나중 쓰고 해서 애 옆에 부모가 항상 받쳐주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언제나. 근데 그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도 이렇게 되기까지 42년이 걸렸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사람 투자가 제일 큰 투자라면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어린 날의 교육을 그대로 되물려 주는 거 이상이 어디 있을까 예, 하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러워서 아유, 우리도 좀 네, 그렇게 됐으면 예, 얘기 네. 나온 지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죠. 시간이 빨리 좀 정착을 해서 예.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예? 회사가 좀 협조를 한 경우죠. 네. 예. 그렇죠. 이분은 정말 행운이시죠. 그러니까. 행운이신 거예요. 게다가 남자가 유모차 끌고 나와서 카페에서 식사하면서 애들 유모차 이렇게 딱 놓는 게 너무 많아요. 다큐로 찍은 필름 안에서. 야, 참 그것도 부럽고. 이 사연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막 저 사람 뭐야? 수근수근. 직장이 네. 없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글들 좀 소개합니다. 3342님. 우리도 작은 회사라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만두셨군요. 그만둘 수밖에 없군요. 여자도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데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은 남자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곳 거의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이 안 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는 남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러리라 딱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그죠? 당당하게 저 육아휴직 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그만두는 쪽으로. 6238님. 육아휴직해서 직장에서 눈치 보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날이 아이와 애착 형성에 가장 큰 도움과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강행하셨던 분. 강행하셔서 아마 노후도 자녀들하고의 소통이 쉬울 것 같아요. 네. 0688님. 아이들 재우는 거요? 저희 집은 밤에 1시간 반이 걸려요. 10시에 방에 들어가면 11시 반이 돼야 거실로 나오는데 남편은 혼자 TV 보면서 낄낄거리고 남편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번갈아 가며 재우고 싶어요. 드라마 보고 싶어요. 네. 이거 혹시 제 아내가 쓴 거 아닌가? 딱 저희 집 얘기인데. 4703님, 우리 신랑이 이 방송을 들어야 할 텐데. 절 보고 항상 애한테 왜 짜증내냐고 합니다. 저는 41살에 늦둥이 셋째를 낳았거든요. 예쁘기도 하지만 힘듦도 배가 되죠. 아, 그럼요. 체력이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쓰신 편지에. 서흥원 씨, 아이 기르기는 체력이다. 야,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짜증. 네. 이게 참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하는 시선으로 그렇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